문제지는 선생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저희가 AI로 문제를 생성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문과 문제를 생성하고 이걸 문제지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업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소개 드리고, 문제지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Q&A와 이벤트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업 소개입니다. 문제지는 이제 운영사 디피니션 주식회사에서 이제 지금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교육의 가능성을 연결해서 에듀테크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문제지로 특허증 출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 26년 인수례 실증 평가도 완료했고, 특히 작년에는 K 에듀테크 콘테스트에서 캐리스 원장상과 그다음에 제10회 BM 공모전에서 우수상까지 좀 우수한 실적으로 네,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고도화된 문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지는 선생님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셨듯이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제가 우측에 보시면 학원이 심의 증빙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도 같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QR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에듀집에 요즘 많이 방문하시죠? 그래서 에듀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제지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저희가 이제 학원의 심의 증빙 자료까지 첨부를 해두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시고 혹시 학원일을 심의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좀 추가적으로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은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지는 제가 앞서서도 좀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크게 네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문제지가 나오려면 지문과 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지문을 AI로 생성을 하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생성해 주고요. 지문과 문제를 엮어서 하나의 문제지로 조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조판된 내용을 학생에게 인쇄해서 배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판된 내용을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해서 풀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된 거를 할 때 선생님분들이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학생의 이름과 이메일만 있으면 바로 이제 배포가 가능하고요. 요즘은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가 지금 국어와 영어 과목 위주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국어에만 해당하지 않고요. 국어 외에도 뭐 사회라든지 도덕, 진로, 창체, 요런 이제 지문과 문제가 한 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는 그 컨텐츠들은 다 과목을 다루고 있고, 영어도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출시했는데, 영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 지문만 넣으면 거기에 맞는 문제를 낼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를 신규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문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을 어떻게 AI가 생성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어서 잠깐 뒤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스카상을 받은 내용을 BBC 영문 기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나는 이 영문 기사를 아이들 시각에 맞춰서 이제 그 지문 난이도를 변경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다라는 예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 활동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문을 한마디로 간단히 긁어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을 긁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영어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텍스트를 복붙하시고 학생들 난이도 초등이고 5, 6학년이다. 그다음에 이거 설명문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면은 이게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바로 지문이 생성되고요. 지문이 생성된 내용은 바로 이제 변경도 가능해서 선생님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또는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학생의 난이도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지문을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그러면은 뭐 신문 기사만 되는가를 보면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육 자료를. PDF도 가능하고, PPT도 가능하고, 또 한글 파일도 가능하고, 그냥 다양하게 선생님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장자는 웬만하면 다 업로드가 된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로 뭐 교과서 데이터를 찍으셔가지고 올리셔도 저희가 이제 스캔하는 OCR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텍스트로 변환해서 학생들 난이도와 유형만, 그 지문의 유형만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지문이 변경된다. 요게 저희의 첫 번째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성한 지문 또는 지문의 원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원문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생성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영어 서비스이고요. 국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다 똑같아서 제가 영어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학년별로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학년별 성취 기준에 초등이고 5, 6학년이면 그 5, 6학년에 맞는 성취 기준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600303번에 대한 그 성취 기준에 어휘에서 두 문제, 어법에서 한 문제, 또 뭐 600304 성취 기준에서 뭐 어휘에서 한 문제, 이렇게 커스텀 하셔가지고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만 선택해 주시면 맞춰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는 OX, 3G, 4G, 5G 이렇게 있고 3G가 있는 이유는 선생님분들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지선다형 외에 그 언더의 항목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기능 고도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의 문제 유형과 문제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문제가 생성이 되고요. 네, 생성된 내용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서 선생님분들이 뭐 번호를 바꾸실 수도 있고 번호 배치를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해설도 선생님분들 그 정답 해설 요게 다 한 세트로 저희가 이제 그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자유롭게 수정하셔가지고 문제까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과 문제 한 벌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배포할 문제가 완료됐으니까 요거를 한마디 문제지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문제지에 선생님분들께서 이제 생성하신 데이터만 선택하면 우측과 같이 이렇게 문제지 형태로 자동 조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분들께서는 별도의 조판 기능이 굉장히 좀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바로 출력하셔서 학생분들에게 배포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내용을 학생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해서 온라인으로 배포해서 학생들이 바로 풀 수 있게끔 유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지금 또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럼 학생에게 어떻게 배포를 하냐? 간단합니다. 클래스 생성하시고 그 클래스 안에 학생들을 이제 넣으셔가지고 학생들이 배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학생은 이렇게 엑셀 형태로 벌크로 다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등록으로 한 명 한 명 다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름과 이메일이 필수고요. 학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커스텀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제를 추가를 하게 되면 과제 이름과 과제 마감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시간 제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에게 배포를 하면 학생이 푸는 화면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고 요거는 태블릿 PC로도 가능하고 태블릿 PC 모두 다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학생에게 배포하시면 되고 아이가 만약에 그 문제를 풀고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우측과 같은 화면으로 바로 채점이 됩니다. 그럼 아이가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해설까지 저희가 다 생성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제출을 하면 정답과 해설까지 다 떠서 내가 이게 왜 맞았고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를 학생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양방향으로 실시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대시보드에서 우리 학생이 평균 몇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몇 분 정도 소요 시간이 됐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 가능하시고 요 화면 학생이 보는 채점 화면도 선생님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과 소통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는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를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저희는 이제 지문을 AI로 지문과 문제를 생성하고 이 지문과 문제를 조합해서 문제지가 나오고요. 이 문제지를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문제지 서비스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문제지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한 1000분 정도의 선생님 분들께서 문제지를 같이 이제 학교 쪽에다가 도입하셔서 쓰고 있는데요. 활용사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어 서비스다 보니까 국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UDL 기반 기초 문해력 모델 개발 및 적용이라고 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지문 선택판을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문제지로 난이도 1부터 난이도 6까지의 난이도 별의 지문과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6개의 선택판을 줄 건데 그 6개 중에 너가 스스로 난이도와 형식, 주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고 틀리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전이나 이런 걸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초 문해력을 좀 향상시키는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 소양까지 향상시키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분께서 실제로 수업을 하신 사례가 이런 식으로 지문 선택판 그 주제는 지구를 지키는 AI라고 해서 환경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이제 어휘나 어법 또는 이제 그 문해력 부분도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문들을 다 상이하게 6단계로 나눴고, 그 6단계를 학생 스스로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하게 유도를 하고,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 전자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하고 선생님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사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내가 왜 몰랐고 뭘 틀렸고 단어집까지 아예 선생님께서 나눠주셔가지고 쓰게끔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만약 학생이 3단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4단계, 5단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그 문해력을 좀 탄탄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례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나만의 호를 만들어서 우리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부분인데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워낙 요즘에 다문화 가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말, 한글에 대한 좀 접촉이 아직 좀 많이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먼저 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문제로 풀어서 아이들에게 뭐 소담소담은 이런 뜻이다. 나르샤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너의 호를 좀 선택을 해봐. 라고 해서 나르샤 누구누구누구, 미르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의 호까지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말에 대한 태도도 기르고, 내 호까지 만들면서 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좀 기획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단 국어뿐만 아니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학생 대상이었는데 앞선 거는 초등학교 대상이었고요. 중학생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설 및 웹툰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게 드라마로도 지금 나올 예정이다, 영화로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 스스로가 이게 역사 콘텐츠를 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사 선생님 분이셨는데 그래서 역사적 인물을 좀 신격화한다거나 신화와 역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한마디 쇼츠도 많고 유튜브도 많은 이 사회에서 그 맥락을 좀 재해석하는 데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에서 저희 문제지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컨텐츠 무대력 시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제시한 전지적 독자 시점의 그
이야기가 과연 역사적으로 비판적으로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든지 저희가 이제 문제 유형에 비판적 읽기라는 그 탭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누르면 지문에 맞춰서 비판적으로 학생이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문제를 개발을 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그, 함양하도록 기획을 했던 그런 사례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과학 쪽도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좀 봤던 부분이 이게 고등학생은 특히 그 인지적 부담이라고 해서 학생 스스로가 격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은 뭐 A 지문을 잘 똑같은 지문이어도 다 잘 이해하는데 B 학생은 조금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예 산성비의 현상과 영향이라는 이건 문제를 이제 같이 만들긴 하셨는데 그 이제 최신 신문 기사가 있잖아요. 산성비에 대한 그 내용을 학생 난이도별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뭐 중학교 3학년 수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낮춰서 이제 아이에게 그 B 학생에게 제공을 하거나 또는 A 학생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의 난이도에 를 맞춰서 수업 자료를 개발하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가 수업에 도입 때 한번 활용했던 그런 사례들도 공유드리고요. 이 외에도 또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뭐 아침 활동으로 많이 이제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침 활동에 아이들이 가장 이슈로 하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BBC 영문 기사를 우리 학생들도 읽을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선생님의 그 이제 기획이 있었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BBC의 그 원문을 그 초등학생의 대화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화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 원문 내용에 맞춰서 대화문이 이제 그 아침을 그 5개의 문항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K-팝 데몬 헌터스는 몇만을 달성했어? 또는 뭐 K-팝 데몬 헌터스는 왜 재미있는 거래? 왜 인기가 좋대? 라는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풀게끔 해서 아이들이 친숙한 주제로 문제를 풀고 나면은 토의 중심 활동을 또 운영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비판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주셨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비단 문제지가 국어와 영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수업의 이제 그 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학이라든지 역사, 다양한 과목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네, 활용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분들께서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생님은 누구나 2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그 이벤트 공지를 할 텐데요. 그때 따로 이제 설문 작성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을 해주시면 2주간 선생님분들께서 원래는 100크레딧, 즉 10개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데 저희가 거기에 100을 추가해서 총 20개를 생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여기 이제 그 웨비나에서만 한정 혜택으로 한번 공유를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그 문제지는 학생들 배포는 선생님분들께서 뭐 차등으로 하시겠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나는 한번 500 베이직으로 뭐 50개를 써보겠다. 스탠다드로 120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선생님이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 예산으로 두세 명이 쓰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또 니즈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룹 쪽에 가셔가지고 별도 문의 주시면은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요금제 탭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은 학교 장터에도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번호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S2B 쪽에다가 저 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S2B에다가 직접 문제지를 입력하시면 바로 최상단에 뜹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상시적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 네, 빠르게 결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